글자를 만든 원리가 상세히 설명돼 있다. 기본자 5글자는 발음기관을 형상화해 만들었는데 기역과 니은은 혀의 움직이는 모양을 본땄고 입술소리인 미음은 입술 모양을, 이 사이로 새는 소리인 시옷은 이 모양을, 그리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인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땄다. 기본 자음의 글자꼴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얼마나 정확히 본딴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기존 엑스레이와는 달리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내 레디오그래프라는 장비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혀와 목구멍 등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대레본의 설명대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선명하다. 그럼 니은은 어떤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니은의 글자 모습에서 입천장 닿는 모습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 우리가 발성하는 기역자는 혀의 모양이 기역자로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사소리나 된소리, 건센소리를 하게 되면 혀가 점점 뒤로 밀려나면서 숨구멍을 막아가지고 전후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아마도 600년 전에 세종대왕님께서는 이런 과학적인 배경을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한글을 창제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의학적으로 잘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리의 원리는 기본 자음에만 적용된 건 아니다. 발성 위치에 따라 아설 순치 후에 기본 다섯음을 정하고 발음기관을 형상화해 모양을 정한 다음 기본자와 발성 위치가 비슷한 거센 소리를 가획의 원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모양을 부여해 17자의 자음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글자만 보고도 소리의 성질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기본자에다가 소리가 특정한 음성 자질이 들어가면 그 점을 하나 더하는 그런 가획의 원칙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 학자들은 이 한글은 음소 문자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자질 문자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문자 역사상 가장 진화된 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문자는 대개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구분합니다. 또 소리 문자는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로 나누는데 음소 문자는 한 음절에 자음과 모음의 소리체계로 이루어진 문자를 말합니다. 우리 훈민정음은 음절 문자보다 한 단계 앞선 음소 문자입니다. 또 문자의 모양에 소리의 특성까지 담고 있는 자질 문자로 가장 진화된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문자를 만들 수 있었겠나? 주변의 문자를 본뜬 건 아니었나 하는 논란이었죠. 특히 훈민정음의 창제를 알리는 세종실록의 첫 기사에 옛 글자를 본떴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는데 자방고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옛 글자를 본떴다는 것입니다. 과연 훈민정음은 옛 글자를 그대로 본뜬 것일까요? 당시 주변에서는 한자와 몽고자, 만주문자 등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 참고가 된 주변 문자는 없었을까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이웃나라 문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조선시대 사역원이 있던 터다. 네, 이곳은 외교부 청사 남편에 있는 곳인데 옛날 사역원이 있던 터입니다. 사역원은 통번역을 담당하는 통역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외교 임무를 기르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로 북편에 승문원이라고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관청이 함께 있었는데 이곳이 약 552칸 정도니까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르면서 사역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중국어만 가르치던 사역원이 세종 때 와서는 만주어가 추가돼 몽골과 일본까지 모두 4나라의 외국어를 가르치게 된다. 이 4나라는 모두 지리적으로 조선과 가까우면서도 스스로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중기에 사역원에서 교재로 쓰인 교과서를 보면 당시의 외국어 교육 수준이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세종은 역대 어느 임금보다 이웃나라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사역원에서 가르친 4개의 외국어 외에도 조선에 알려진 외국 문자는 또 있다. 돈황 막곡을 비문엔 당시 주변 나라의 문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산스크리트 문자와 티벳 문자, 그리고 중국 서북 지역에 있던 서하의 문자가 그것이다. 그중 한글 자모의 기원으로 많이 거론된 것이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다. 파스파 문자 기원서를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었다. 이익은 그의 저서인 성호사설에서 훈민정음은 몽골 문자인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100여 년 뒤 실학자이자 의문학자였던 유희도 그의 저서 언문지에서 한글이 파스파 문자의 글자 모양에 의지했다고 했다. 파스파 문자란 어떤 문자인가? 원나라 제국이 상당히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토 내에 있는 그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당시에 국사였던 라마승 파스파한테 명령을 내려서 만든 그러한 이 표음문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티벳 문자를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든 아주 모양은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그러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를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다. 다라고 있는데 이거 이전에 니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거든요. 다, 네, 그 다음에 나, 바, 파, 그 다음에 요거의 유성음인 바. 네, 이 파스파 문자는 이 표음 문자라고는 하지만은 완벽한 우리말의 그 이 음절 단위의 음소 단위의 그런 표음 문자는 아닙니다. 자형상 이 그 비슷한 것들이 이제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모방을 했다고 하면은 진짜 그 전반적인 그 체계적으로 체계에 있어가지고도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낱글자에 있어가지고 이제 유사성은 발견할 수 있지만 체계상으로 전반적인 체계에 있어가지고는 그 유사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옛 문자를 본떴다는 자방고전의 옛 글자로 거론됐던 또 하나의 문자가 있다. 월악산에 자리한 유서 깊은 사찰 덕주사.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딸 덕주공주가 머물렀다고 하여 덕주사가 되었다. 언제인지는 불확실한 거고. 그런데 사찰 뒤쪽에 독특한 모양의 문자가 새겨진 비석이 있다. 산스크리트를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하던 불경을 새겨놓은 비석인데 인도 문자인 산스크리트 문자로 돼 있다. 이미 통일 신라 시대부터 불경 서적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온 문자다. 이 비문은 산스크리트로 된 대불정수능엄신주란 경인데 이 비문을 봤을 때는 통일 신라부터 고려 말까지 스님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조선 중기 학자인 성현은 용제총화에서 한글의 산스크리트 문자 기원서를 제기했다. 페니키아 상인에 의해 전 세계로 뻗어나간 페니키아 문자가 인도로 전해지면서 산스크리트 문자가 되었다. 알파벳 계열인 산스크리트 문자는 훈민정음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와 글자 체계를 가졌다. 훈민정음이 근본적으로 음소 문자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해서